네, 안녕하세요. 준호준호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파충류 시장을 이끄는 가장 존재감 있는 생물이 크레스티드 게코인데요. 최근 과도한 공급과 함께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관련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크레스티드 게코랑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현직에서 크레스티드 게코를 취급하고 계시는 우리 천안의 몬스터펫 사장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천안에서 이제 크레스티드 게코 전문점으로 이제 샵을 운영 중인 몬스터펫입니다. 실제로 우리 크레스티드 게코 위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이 안에 지금 크레가 몇 마리나 있는 거죠? 지금 최근에 또 20마리 태어나가지고 670마리 정도. 670마리. 크레스티드 게코를 전문적으로 취급하시고 계속해서 번식도 하시고 분양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샵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크레스티드 게코 시장의 분위기를 제일 가까이에서 아무래도 피부로 딱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죠. 사장님이 볼 때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죠?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작년 제일 분위기 좋았을 때 5월에서 한 10월 사이 그쵸. 가장 분위기가 좋았죠. 작년에 파충류 오래간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파충류 행사가 좀 3월, 5월 이런 식으로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분위기가 3월 쇼 때 다르고 5월 쇼 때 다르고 그 한 11월 쇼 때쯤부터 안 좋아진 거 좀 실감하긴 한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악인 상황이긴 했었죠. 11월 그때 당시에. 쇼는. 네네네. 맞아요. 이제 생물 분양이 잘 안 되고 부수비도 못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그랬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크레스티드 게코의 시장이 안 좋아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너무 예상보다 빨랐던 것 같긴 너무 하거든요. 빨랐죠. 네, 너무 빨랐습니다. 이게 좀 시장이 안 좋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이 좋아진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올라갔던 이유는 아무래도 파충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경기를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크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영업자도 많거든요. 그쵸. 근데 나라에서 자영업자한테 혜택이 되게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네네. 지원금도 많았고 지원금도 많았죠.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죠. 그거에 영향이 있었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영업 하시던 분들이 조금 코로나 여파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좀 다른 분야로 좀 부업으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입양도 많이 하셨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경기가 좋아지고 사실 그때 당시에 최근 2년 동안 뭐 부동산 시장도 많이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이러면서 크레도 같이 이게 그쵸. 사실 그냥 일반적인 반려동물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한 자산처럼 되긴 했던 것 같아요. 화폐 가치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화폐 가치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쵸. 그리고 크레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활성화가 엄청났었어요. 뭐였죠 그 식물? 몬스테라 알보? 식물. 식물판에서 몬스테라 알보가 꽤나 맞아요. 올랐었고 강아지는 이제 말티푸나 비숑이나 이런 애들은 최소 150만 원? 근데 지금은 다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몬스테라 알보는 지금 난리가 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투기성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수익이 좋다 이런 소문이 들면서 크레스티드 게코도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좀 더 가격이 높은 거를 번식할수록 내가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네. 높은 것들이 계속 막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해서 끝없이 올라갔다가 이제 이게 분위기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레가 사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제 애완동물로서의 그 가치가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뭐 여러 장점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사료 먹고 조용하고 그죠. 조용하고 이제 공간 차지 안 하고 네네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걸로서 이제 인기를 얻었는데 화폐성 가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거품이 이제 점점 낀 거죠. 커졌던 거죠. 거품이 막 끼다가 이제 한 번에 이제 터진 느낌이라고 봅니다. 네. 시장이 약간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반전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실제 세계 경기가 흐름이 뭐 전쟁 나고 이러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지금 금리가 막 오르고 그죠. 이러니까 다른 자산 가치가 하락하듯이 크레도 같이 떨어진 것도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크레 분양가는 국내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해외 분양가로 정해집니다. 왜냐면 수입이 들어오고 해외 분양가가 우리나라보다 저렴하면은 당연히 수입을 많이 오겠죠. 국내가 더 저렴하면 해외로 많이 빠지고요.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국내 분양가가 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크레들이 해외로 빠져야 되는데 해외로 빠지질 않아요. 해외도 떨어졌구나. 그죠. 전체적인 전 세계 이제 경제 공황이다 보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해외 떨어지는 자체도 거예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우리가 여기 가격이 떨어진 크레들 해외로 지금 보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시장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유행을 진짜 빨리 타잖아요. 그쵸. 유행을 너무 빨리 타다 보니까 공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그 알보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번식이 증식이 쉽다 보니까 많이 너도 있죠. 나도 막 여기저기서 번식이 너무 많이 되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 필요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바람에 또 그죠. 이제 가격 경쟁이 자꾸 붙고 그래서 가격이 또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그랬던 거죠. 번식이 워낙 쉽고 누구나 이거를 번식을 할 수 있으니 그죠. 누구나 키울 수 있고 누구나 번식할 수 있고. 뭐든지 일단 어쨌든 시장에 있어서는 수요 공급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리 사장님이 느낄 때 현재 샵 상황은 좀 어떤 것 같나요? 예전에 비해서 좀 뭐 매출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사실 오르고 내려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오르기 전 그 상황이 그때의 평균 분양가랑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아, 본격적으로 막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기 직전 가격이랑 지금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직전까지는 아니고요. 오르기 전 1년 전에 그 분양가. 아, 네네. 크레가 막 유행하기 전에. 네네. 유행한 연도가 이제 22년도가 유행했잖아요. 네네. 근데 20년도 때랑 21년도 때가 이제 분양가가 이제 오르긴 했는데 20년도 때는 분양가가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지금 그러면은 과거로 약간 돌아간 거네요? 원래대로 돌아왔다. 아, 막 너무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게 왜 원래대로 분양가가 돌아왔는데 지금 분양가보다 더 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마다의 다 인건비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저시급은 정해져 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것도 싸게 팔 수도 없는 거고. 너무 싸게 뺄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측을 한다면 이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샵 아니면은 이제 개인 브리더들 이제 점점 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공급이 다시 줄어들면서 이제 수요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감히 제가 예측을 하자면은 이 이하로는 좀 떨어지기 좀 어렵지 않나.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생물도 하지만 용품을 여긴 좀 많이 취급하는 샵이잖아요. 그죠. 한참 그러니까 한참 이제 급부상할 때 저는 그 수익으로 개체를 더 드린 게 아니라 저는 용품을 투자를 했어요. 좀 잘했던 선택인 것 같고 지금 와서 운이 보면은 좋았죠. 그래도 이제 용품을 많이 취급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게 샵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아예 어떻게 보면 생물만 위주로 하는 브리더 분들은 지금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어요. 네, 들리는 얘기는 좀 많이 힘드시다고 다들. 탑티어급 샵들에 비하면 저는 그렇게 큰 돈은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게 요즘 어떠냐고 여쭤보셨잖아요. 네. 그 용품 때문에 저는 좀 괜찮기도 하고 물론 분양하는 마리수나 전체적인 분양가 떨어지긴 했어도 저희 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유행하기 전에 이미 제가 계산을 다 끝내놓은 상태여가지고 큰 위기도 없고 그리고 타 커뮤니티에서는 수컷이 분양이 정말 안 되잖아요. 다른 샵들도 아마 좀 많이 안 될 걸로 수컷은 듣고 그쵸. 있어요. 요즘 근데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저희는 수컷 분양 아, 많이 그래요? 되거든요. 수컷이? 왜냐면 네, 오. 그러니까 이문자 상대로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미국분으로 이문자 상대해야지 왜 수컷 그거 그냥 날려치기 하냐?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크레이기를 좀 딥하게 하자면은 5g 미만이랑 5g 이상이랑 차이가 좀 커요. 5g 미만 아이들은 초보자분들이 실수가 벌어졌을 때 데미지가 너무 세게 들어가는데 5g 이상은 클수록 안정적이게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기본- 튼튼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핸들링도 더더욱 쉬울 뿐더러 그리고 탈피부전이 일어났을 때 5g 전은 잘 못하지만 5g 후는 스스로 조금 케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냥 한 마리 뭐 반려동물로서 키우고 싶은 입문자분들 입장에서는 큰 게 이왕이면 좋고 크면서 저렴한 거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좋은 이제 그죠.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입문자 기준에서는 일단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크는 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수컷 개체들이 잘 나가면은 저는 그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도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크레를 분양할 수 있는 샵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장이 안 좋아진 계기가 사실 샵들도 한몫을 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도 똑같이 큰 실수를 범했었고요. 한참 돈이 된다라고 이제 유행이 탈 때 저도 사실 거기에 가담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네. 반려동물로 분양한 게 아니라 상업적인 목적으로 더 권유를 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님들이나 아이들이 왔을 때 뭐 당연히 반려동물로서의 분양을 했지만은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오신 분들이 사실 많았거든요. 그렇죠, 훨씬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뭐랑 이렇게 붙였을 때 얼마를 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실수였죠. 그러니까 입문자들 대상으로 꾸준히 했었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갈 텐데 입문자분들보다는 이제 돈 되는 분들한테만 이제 분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악영향이 있었던 것 그쵸. 같아요. 비단 이 업체 한 군데가 아니라 다 전체적인 그랬을- 크레를 분양하는 이 시장의 형태가 이게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한테만 계속 분양을 하고 그런 게 커지다 보니 다 같이 이제 번식을 계속해서 하고 네. 그러니까 공급이 자꾸 늘어나고 서로 가격 경쟁이 붙고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 애완동물을 분양을 하면은 애완동물로서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화폐로서 좀 역할을 근데 그거는 이게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사실 아까 살짝 크레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얘기해 주시기는 했는데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크레도 이제 분양가가 다양하잖아요. 저가, 중가, 고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게 어떻게 될 것 같으신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아, 네, 앞으로의 전망 어쨌든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거는 기본적인 분양가가 더 이상 떨어질 것 같진 않다. 그 이유가 뒷받침되는 게 한 사람이 최대 키울 수 있는 마리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크레스트 게코의 그 자체적인 그 장점이 강아지, 고양이 제외하고 강아지, 고양이 포함도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생물을 포함을 시켰을 때 장단점이 정말 극명하거든요. 단점은 단지 파충류라는 게 단점이고 단점 하나 또 있겠네요. 교감이 좀 잘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뭐 산책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키울 사람은 좀 많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계속 수요가 있을 것이다. 1인 가구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햄스터 키우는 거 가지고 많이 뭐라 하셨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허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가 파충류 키우는 건 아주 극혐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 때는 이게 조금 이제 유튜브에서 미디어 노출도 많이 되다 보니 지금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많이 키우잖아요. 정말 많이 와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또 지금 어린 친구들이 자라서 또 부모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네, 오히려 파충류에 대한 거부감이 덜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파충류 시장 자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지금 너무 과포화되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많아졌을 뿐이지 수요의 전체적인 파이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가격이 지금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언젠가 또 다시 오르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런 거에 맞추면 주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가 그는 예상할 수 없는 네. 부분이지만 하지만 일단은 더 떨어질 것 같진 않다. 네. 지금이 그리고 거의 최저점인 것 같다. 저는 이게 평균가라고 봅니다. 평균가. 왜냐면 제가 지금 전체적인 지금 600마리 넘는 아이들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인건비랑 뭐 여러 가지 지출들을 다 산정을 했을 때 한 달 동안 한 마리에 고정된 지출 금액이 있거든요. 물론 그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그걸로 산정을 해봤을 때 그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러면 막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예전에 이제 너무 높았던 거에 비해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이 좀 적정한 가격인 것 지금이 같다. 제일 적정한 가격이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예전에 사실 그러네요. 좀 너무 고점일 때 사신 분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와 이거 너무 떨어졌다 이렇게 막 설레발에 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시장에 있어서 조금 악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다른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뭐 다른 데도 그렇고 하락장이 이제 펼쳐지면은 그렇죠. 두려워하죠. 네, 두려워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떨어져 버리죠. 그것도 저도 있는 것 같은 게 실제로 이게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냥 여윳돈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다행인데 마찬가지로 그렇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마찬가지인데 대출을 해가지고 막 좀 무리해가지고 생물을 이제 입양을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진짜 많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또 막 금리가 오르고 이자가 부담스럽고 근데 이제 보니까 파충류 지금 계속 흐름이 안 좋은 것 같고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이니까 내가 이제 더 손해 보기 전에 털어야겠다 하는 던지는 분들이 좀 생기는 거죠. 네, 던지기가 시작되고 어떤 분들은 또 정말 생존의 위협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오르고 지출은 많아지고 이걸 빨리 어떻게 해결을 해야 생존 문제 때문에 던지기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런 금매물이 평균가라고 안 보거든요. 금매는 금매의 분양가는 금매일 뿐이다. 네, 금매일 뿐이고 평균적인 분양가는 있거든요.
그 급한 분들이 던지는 가격을 보고 우리가 그냥 야 가격 이거 엄청 떨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제가 봤을 땐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그 말도 맞네요. 네, 금매를 했을 때 물론 입양한 사람도 있지만은 입양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게 평균가라고 왜 안 보냐면은 지금은 누구나 다 어려운 시대라서 그거를 살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시세를 이렇게 자세하게 논하기에는 제가 경쟁자가 아니라서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현직에서 직접 분양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제가 지금 분양하는 분양가에 대해서 불만을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그만큼 당연히 서비스를 해드리고 고객분들이 네, 다 해드리니까요. 이거 이하로 분양가가 떨어지고 하면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 좀 실제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래도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앞으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나 이런 염려가 되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년 이상 이렇게 샵을 운영해 오신 경험을 토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나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제가 실수를 범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들 아직도 그걸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너무 화폐로서의 가치로서만 분양하지 마시고 애완동물로서에 맞게 애완동물로서 분양을 계속 그 그러니까 생물 자체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네, 분양을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좀 조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지역 홍보를 정말 많이 안 해요. 저는 정말 지역 홍보 조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은 다 지역 홍보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에 있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지금 많이 어렵게 샵을 운영 중이신 분들이 본다면은 제가 감히 뭐 그분들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지역 홍보에 조금 힘을 쓰시고 그거 먼저 잡는 게 우선이라 보고, 개인 브리더 분들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오프라인 샵이 있기 때문에 개인 브리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입문자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건데, 개인 브리더 분들 중에 물론 잘하시는 브랜딩이나 홍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불만인 사항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불만인 사항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로지 타 커뮤니티에서 분양글만 올리고 아니면 인스타에만 분양글을 올리는데 분양 안 된다고 불만을 갖는 분들. 판매하는 루트 자체가 적으면서 애초에 노력도 제대로, 그것도 노력이라 생각하실 거예요. 네, 좀 저를 비난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업하는 입장으로서는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선 많은 결과를 얻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욕심이다. 네, 애초에 자기들이 겨냥하는 루트 자체가 적으면서 그 루트를 그러니까 좀 홍보하고자 하는 수단을 더 다각화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데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지금 불평만 한다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거 꼭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도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손쉽게 입문하신 분들이 이거를 번식하고 나서 양이 늘어나니까 어느 순간 이제 브리더라는 이름을 걸고 카페라든지 그냥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그래도 좋았던 게 뭐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행사 때 한 번씩 들고 나와서 여기서 이제 매출을 올렸단 말이죠. 그분들 그렇게 노력하니까. 손쉽게 매출을 올렸었는데 네. 제대로 사업을 할 거라면 이것보다 더욱더 이제 주변 지역 시장에도 홍보를 해야 되고 여러 맞습니다. 가지 홍보 수단을 다각화해서 제대로 좀 진지하게 좀 더 임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시장의 파이를 넓히고 싶다면은 다 같이 힘써야 되지 않나. 이게 좀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업자들끼리만 조금 나눠 먹는 느낌도 있었어요. 손님 뺏어 먹기.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비싼 동물들이 번식이 됐을 때 그거를 사가는 사람도 결국은 업자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새로운 외부에서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만 돌고 계속 돌아서. 돌고 돌았기 때문에 더 이런 더 거품이 더 꼈죠. 거품이 꼈던 것도 있는 네.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파이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입문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다 같이 좀 노력을 해야 이 시장이 더욱더 안정화될 거라는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정도 맞추면 너무 될까요? 너무 센다. 세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만약에 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좀 어. 추가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개인 브리더 분들한테 만약 좀 그런 꿀팁이 있다면은 그 블로그가 생각 외로 괜찮거든요. 블로그. 네, 블로그를 정말 꾸준히 내가 이 생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개체들로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걸 이제 부각을 한다든지 그걸 좀 꾸준히 잘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블로그 누가 봐. 근데 생각보다 많이 봐요.
생각보다 많이 보기 때문에 개인 브리더, 그러니까 집에서 좀 소소하시게 하는데 분양은 너무 안 되고 너무 힘들고 개체 관리하는데 막 너무 힘에 부치고 이런다면 블로그를 조금 네, 하시는 게 좀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블로그 좀 해야겠네요. 블로그 좋죠. 블로그 무시했던 사람 중에 1인인데. 저도요. 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이번에 최근에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진짜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개인 사업을 홍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많이 진짜 제가 옆에서 보면서도 느끼는 게 약간 이제 안주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시는 것 같고, 실제로 좀 작게 시작하신 편인데 점점 올 때마다 생물이라든지 용품이라든지 샵이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샵 중에 하나고요. 감사합니다. 얘기는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우리 몬스터펫 사장님과 함께 간단하게 우리 크레 시장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